한 번쯤 이런 밤 있었을 겁니다. 답장 하나 오지 않는 그녀의 메시지를 기다리며 수십 번 휴대폰 화면을 켰다 껐다 반복하던 그 새벽. 그리움과 분노, 자존심과 후회가 뒤엉켜.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되묻던 그 시간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중년 이성관계 상담을 20년 넘게 해온 정미영 전문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갑작스런 연락 두절 이후 남성이 겪게 되는 심리의 5단계를 낱낱이 들여다봅니다. 그 속에는 욕구불만, 자존심의 상처, 잠 못 드는 루프, 감정 폭주, 그리고 늦어버린 후회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았던 감정의 민낯이 담겨 있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 남겨주시면 공감의 징표가 됩니다. 1. 욕구불만에 미쳐버린 남자의 밤. 갑작스레 연락이 끊긴 그날 밤, 남자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하루 종일 애매했던 그녀의 말투, 이전과 달라진 이모티콘,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자라는 단문. 그 이후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 이틀이면 다시 톡이 오겠지 했던 그는 사흘째 밤부터 이상한 갈증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이 갈증은 단순히 외로움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성의 부드러운 손길, 은근한 향기, 사소한 스킨십에서 오는 정서적 위안과 동시에 남성 내면의 욕망을 자연스럽게 충족시켜주던 시간이 끊긴 것입니다. 욕구는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억눌릴수록 더 깊은 욕망으로 번집니다. 중년 이후의 남성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체력은 줄었어도 감정과 본능은 오히려 더 선명해지거든요. 그녀가 남긴 흔적은 침대 위에서도 떠오릅니다. 같이 들었던 음악, 마지막으로 봤던 그녀의 눈빛, 무심코 지나쳤던 메시지 하나까지도 머릿속을 맴돌며 밤잠을 설치게 합니다. 이때부터 남성은 이상한 반복에 빠집니다. 문자함을 열었다 닫고 그녀의 SNS를 뒤지고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를 몇 번이나 확인합니다. 혹시 새로운 남자가 생긴 건 아닐까? 내가 뭔가 실수한 걸까? 그런 생각들이 남성의 뇌를 밤새 뒤흔듭니다. 욕망은 때로 환상으로 연결됩니다. 그녀와의 밤을 상상하며 혼자 위로해보기도 하지만 그 후엔 더 깊은 허무감이 밀려옵니다. 이건 단순한 성적 갈망이 아닙니다. 한 여자가 주던 감정적 충족과 신체적 안정이 동시에 사라진 데서 오는 본능의 붕괴입니다. 서울에 사는 53세 김모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떠난 다음 밤이 제일 힘들었어요. 술 마셔도 안 풀리고 그냥 뭔가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 허전한 거였죠. 이런 남성의 상태는 때로 위험합니다. 다른 여성을 급하게 찾거나 무리하게 새로운 관계를 시도하면서 자기 파괴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욕구불만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감정과 자존감이 흔들리는 신호인 셈입니다. A. 자존심 찢긴 순간 남자의 무너짐. 중년 남성에게 자존심은 단순한 체면이 아닙니다. 그건 지난 세월 동안 버티며 쌓아온 존재의 증명이자 사랑받을 수 있다는 마지막 자부심입니다. 그런 남자에게 이성관계에서의 갑작스러운 차단은 감정이 아니라 자존심을 찢어놓는 폭력과도 같습니다. 특히 관계가 어느 정도 깊어졌다고 믿고 있었던 순간일수록 그 타격은 배가 됩니다. 대구에 사는 60세 이모 씨는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한 달 정도 만났지만 매일 통화하고 데이트도 했죠. 그녀가 먼저 손도 잡고 분위기 좋을 때는 숙박까지 했어요. 그래서 난 진심으로 다가간 줄 알았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전화, 문자, 카톡 전부 차단됐어요. 이 순간 남성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내가 장난감이었나? 그냥 외로울 때 잠깐 이용당한 건가? 자신을 상품처럼 소비당한 느낌에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더 아픈 건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분명 함께 웃었던 기억이 있고 따뜻하게 안아줬던 순간도 있었는데 그녀에겐 모두 없던 일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남성을 더욱 허탈하게 만듭니다. 자존심은 손상되었고 남은 건 혼란과 분노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라는 자기 의심에서 시작해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나? 라는 분노로 이어지며 그 남자는 혼자 가상의 시나리오를 수십 번도 넘게 상상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남성의 인간적인 면모까지 무너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고 주변 사람에게 짜증을 내거나 심하면 내가 나쁜 놈인가 하는 자기 혐오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감정에 갇힌 적 있으신가요? 자존심이 무너질 땐 그 어떤 위로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단지 상대의 한마디 설명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덜 억울할 것 같은데 그 기회조차 막힌 상태. 이게 남자를 가장 무너뜨리는 순간입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너무 가볍게 관계를 다뤘기 때문입니다. 그 잘못까지 여러분이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3. 연락 올까? 잠 못 드는 새벽 루프. 하루에도 수십 번 휴대폰 화면을 켰다 껐다 반복합니다. 카톡 알림 소리 하나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모르는 번호만 떠도 혹시나 그녀일까 싶어 숨을 멈추게 됩니다. 중년 남성에게 이런 감정은 낯설지만 더 강렬합니다. 20대 청춘이 겪는 설렘이 아니라 삶의 무게 속에서 어렵게 만들어낸 인연이 끊어질까 두려운 절박함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58세 박모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 2시까지 계속 핸드폰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녀가 갑자기 카톡을 보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술 한 잔 마셔도 취기가 안 돌더군요. 정신이 더 또렷해졌어요. 남성은 이 시기에 강박에 가까운 생각의 루프에 빠집니다. 혹시 내가 너무 집착했나? 마지막에 했던 말이 불편했나? 아, 그날 데려다 주고 나서 연락 늦게 한 게 문제였나? 잠은 오지 않고 머릿속은 끝없이 되감기 재생을 반복합니다. 특히 새벽이라는 시간은 모든 감정이 부풀어 오르는 시간입니다. 고요한 방 안 핸드폰 불빛 하나에 의지하며 과거의 메시지를 하나하나 다시 읽어보게 되죠. 심지어 그녀의 마지막 말 한마디를 수십 번 곱씹습니다. 나중에 봐요라는 말이 진심이었는지 혹은 그냥 끝내기 위한 말이었는지 그 작은 문장에 무의미한 희망을 거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루프가 끝이 없다는 겁니다. 연락은 오지 않고 남성은 점점 더 스스로를 갉아먹습니다. 자기 부정, 후회, 분노, 애착, 그리고 다시 희망. 이 모든 감정이 새벽이라는 시간에 뒤섞이며 그를 혼란과 고통 속으로 끌고 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연락 없으면 그냥 끝난 거야.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 않죠. 그녀와의 웃음, 손을 잡았던 감촉, 함께 걷던 길.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생생하니까요. 이 악순환의 새벽 루프에서 벗어나는 가장 첫걸음은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기에 수많은 남성들이 이 루프 안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겁니다. 4. 감정 폭주, 분노에서 집착으로. 연락이 끊긴 지 며칠, 남자의 감정은 전혀 다른 색깔로 바뀝니다. 처음엔 그리움이었지만 이제는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리고 결국은 가만 안 두겠어라는 생각까지 번지죠. 이 감정 폭주는 중년 남성일수록 더 치명적입니다. 자신이 감정적으로 휘둘릴 줄 몰랐던 사람들일수록 통제가 안 될 때의 파괴력은 훨씬 큽니다. 서울에 사는 56세 최모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미치도록 보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그 감정이 뒤집히더라고요. 왜 나한테 이러지? 그게 너무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녀 회사 근처까지 찾아가 본 적도 있어요. 내가 이 정도로 신경 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요. 그는 스스로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지만 사실은 집착이라는 이름의 감정 폭주였습니다. 집착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해야 합니다. 사라진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감정만 남겨진 사람은 그 감정을 어디에 쏟아야 할지 몰라 결국 자신이나 상대를 향해 터뜨리게 됩니다. 처음엔 그녀의 SNS를 체크하고 공동 지인에게 은근히 연락을 시도하고 그러다 안 되면 가짜 계정까지 만들어 접근해 보기도 합니다. 그 남성은 단지 자신의 감정이 무시당한 게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집착은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가장 강하게 나타납니다. 사랑이 떠난 게 아니라 내 존재가 부정당한 느낌.
그 부정당한 감정을 회복하려고 상대에게 존재 증명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대부분 더 큰 상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는 건 후회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냥 놔뒀으면 더 품위 있게 끝났을 텐데. 하지만 그 당시엔 보이지 않습니다. 감정에 눈이 가리고 집착이라는 터널 속에 스스로를 가둔 겁니다. 중년 남성 여러분, 감정은 폭주할 수 있지만 그 감정에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의 응답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응답 없는 그 사람에게 당신을 증명할 이유는 애초에 없었던 겁니다. 5. 뒤늦은 후회, 엎질러진 물의 눈물. 모든 게 끝난 뒤에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녀가 떠나고 연락이 끊기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실해졌을 때 남자는 서서히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현실은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고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순간들은 손끝에서 스르르 빠져나가 버립니다. 부산에 사는 55세 남모 씨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그녀가 보낸 긴 메시지를 대충 읽고 답장도 대충 하고 만남도 내 스케줄에 맞추다 보니 그녀가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는 걸. 남성은 이별 이후에야 관계 속의 디테일을 되새기며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녀의 작은 표현, 짧은 말, 낯선 표정 하나까지 떠올리며 왜 나는 몰랐을까, 조금만 더 배려했더라면 하는 후회에 사로잡히죠.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지치고 상처받은 감정이 말을 잃어버린 것뿐이었음을 뒤늦게야 깨닫는 겁니다. 하지만 후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연락처를 지웠고 마지막 메시지는 읽히지 않은 채 회색 체크로 남아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그녀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그녀 없는 일상이 얼마나 허전한지를 이제야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커피를 마시던 그 카페, 같이 걷던 그 골목, 차 안에서 듣던 노래 한 곡조차도 모두 그녀와 연결돼 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너진 남자는 문득 울컥하며 눈물을 쏟기도 합니다. 그 눈물은 단순히 이별의 아픔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지키지 못한 따뜻한 감정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놓쳐버린 자신에 대한 자책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후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너무 늦기 전에 표현하고 행동하고 배려했느냐는 겁니다. 누군가의 마음은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조금 늦은 그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마음을 영영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이란 잡고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그러다 문득 손에서 놓쳐버리고 나면 우리는 그제야 왜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되죠. 이번 이야기에서 우리는 남성이 이별 후 겪는 감정의 파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욕망, 자존심, 그리움, 분노, 그리고 후회까지. 그 모든 감정이 단지 떠난 사람을 향한 것 같지만 사실은 스스로의 상처를 감당하지 못해 흔들리는 내면의 고통이었습니다. 중년의 이성관계는 단순한 만남 그 이상입니다. 삶의 외로움을 채우고 정서적 위로를 주고받는 깊은 교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떠나는 사람보다 남겨진 사람이 더 아픈 법이죠. 하지만 너무 늦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작은 신호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감정은 표현하지 않으면 결국 오해로 남는다는 것.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7 남겨주시면 공감의 징표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감정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